돌밭이라며 모두가 버리던 땅에서 한 할머니는 참외씨처럼 희망을 키워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삶을 지킨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에 힘을 더해주세요. 저는 참외밭을 지키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밭을 지켜왔고, 작은 돼지 저금통 하나에 희망을 쌓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 땀방울이 담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동전을 넣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가난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학비를 대야 했고, 앞으로 제 노후를 버틸 힘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금통이 묵직하게 차올라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제겐 그 통 하나가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동전 소리가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은 제 저금통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땀으로 모은 정직한 돈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직원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양평에 땅이 하나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돌밭이라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경매로 풀렸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릴게 뻔했습니다. 돌밭을 사서 뭐 하겠냐며 고개를 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외씨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작고 연약하지만 끝내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그대로 견디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두고 기다려볼 것인가?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금통을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밭 같은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다시 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땅을 샀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돌만 굴러다니는 땅에 무슨 씨앗이 자라겠냐며 혀를 찼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조롱이었습니다. 돈을 물에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 주인이 된 땅을 찾았습니다. 양평의 바람은 차가웠고 발밑에 흙은 딱딱했습니다. 삽을 꽂아보니 흙이 아니라 돌이 튀어 올랐습니다. 손에 쥔 삽자루가 덜컥거릴 정도로 땅은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농부들이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아무도 농사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몇 해 전에도 누군가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냥 빨리 되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외씨를 떠올렸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끝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 내가 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돌을 하나씩 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돌밭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두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바닥은 갈라지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삽질로 쌓은 흙더미 옆에는 산처럼 돌이 쌓였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해가 지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날 또 그 땅으로 나갔습니다. 이 땅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괜히 힘만 빼고 있다고, 고집만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제 등을 짓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 속에서 흙을 찾아내듯 제 마음속 희망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내린 땀이 땅으로 스며들 때마다 언젠가 이 땅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밭은 여전히 황량했고 저의 손길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인생을 거는 씨앗이라는 것을. 기적은 결코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돌밭만 가득하던 땅에서 초록빛 싹이 솟아났습니다. 처음엔 잡초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제가 심은 참외씨였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연약하지만 또렷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떠올랐습니다. 돌을 치우던 날 손바닥에 피가 맺히던 순간 저를 비웃던 이웃들의 시선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한 줄기 싹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줄기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싹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돌을 헤치고 나온 덩굴은 마치 제 삶 같았습니다. 굽이치고 비틀리고 쉽게 꺾일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뻗어갔습니다. 해가 비치면 금세 잎을 넓히고 비가 내리면 힘차게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웃들의 눈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땅에서도 농사가 되네. 할머니가 대단하네. 그 말은 비로소 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맛비가 내리던 날 싹들이 쓰러지듯 휘청거렸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고 어린 줄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손은 젖은 흙을 붙잡고 싹을 세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며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무릎까지 진흙에 잠겼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잃는다는 건 제 인생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몇몇은 쓰러졌지만 대부분의 싹은 여전히 땅을 움켜쥐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것을, 흙 속에서 힘차게 버티는 줄기를 보며 저는 앞으로도 지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밭은 더 이상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초록이 번져가는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참외 덩굴이 조금씩 퍼져나가며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 참외였습니다. 그 노란 빛을 본 순간 제 눈에도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돌밭이라던 땅에서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자 마을 어귀마다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고집만 세던 할머니가 결국 해냈다고, 미쳤다던 투자가 기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따낸 참외를 손에 올렸을 때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쓰다듬었습니다. 껍질은 단단했고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손주들 입에 처음 넣어줬을 때 그 웃음은 저를 천국에 데려다 놓은 듯 했습니다. 밭은 해마다 풍성해졌습니다. 덩굴은 넓게 퍼졌고 참외는 햇살을 머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금세 동이 났습니다.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이제 참외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풍년은 새로운 갈등을 데려왔습니다. 개발업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을 팔면 큰 돈을 줄 수 있다며 종이 서류와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눈앞에 놓인 액수는 솔직히 저도 놀랄 만큼 컸습니다. 이웃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하다며 안쓰럽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다가와 함께 하자고 말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욕심 많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땅을 팔면 고생 끝에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터였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도 단숨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물과 손길이 켜켜이 쌓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참외밭에 서 있으면 제 심장은 흔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제 귀를 유혹했고, 한쪽에서는 덩굴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팔고 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팔 것이냐, 지킬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밭의 참외는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향기와 빛깔은 제 삶의 보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함부로 넘기지 않겠다고. 풍년은 웃음을 주었지만 그림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외 씨가 버티듯 저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식은 번개처럼 마을을 가로질렀습니다. 양평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시작된다는 발표였습니다. 순식간에 땅값은 치솟았고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제 참외밭은 단숨에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돈이 제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도 남부럽지 않게 산다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류를 챙기고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흙 묻은 손으로 저를 도왔던 사람도 오늘은 양복 차림으로 제 땅값을 계산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땅을 팔고 도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회가 아니면 평생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전화가 걸려왔고 문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저 없는 뒤의 삶까지. 이 땅을 팔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손주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밭에 들어서면 마음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덩굴 사이로 맺힌 참외들이 햇살을 머금고 빛났습니다. 손끝에 닿은 따뜻한 열매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밭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개발 소문이 커질수록 욕심 어린 눈길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만히 두면 손해라며 가족을 위해 결단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어느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붙잡을 것인가, 참외밭을 붙잡을 것인가. 종이 위 숫자는 제 손을 당겼고 땅 위 생명은 제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두 갈래 길 위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밭둑에 앉아있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안개는 참외 덩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서 손주가 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참외가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찌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내일도 만들 수 있지만 이 참외밭의 향기와 아이의 웃음은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흔들렸지만 제 뿌리는 여전히 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선택을 향해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내밀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수억 원이 오간다는 말은 제 귀를 흔들었고 친척들의 재촉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제 손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서류 위에 놓이고 한쪽은 참외 덩굴 위에 얹혔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매끈했지만 덩굴은 따뜻하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떠올리면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살아갈 아이들에게 돈은 분명히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도장으로 그들의 앞날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의 땀방울쯤은 의미 없다고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밭둑에 서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돌밭을 가꾸던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피가 베어든 손, 비에 젖은 발,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일으킨 싹들. 그 기억들은 모두 이 밭과 함께 있었습니다. 개발업자는 날마다 더 큰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웃들도 이미 땅을 팔고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귀를 찔렀고 저는 점점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참외밭은 여전히 초록빛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돈을 남길 것인가, 삶을 남길 것인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다발일까, 아니면 땀으로 가꾼 이 밭일까?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방 안가득 번지는 불빛 속에서 계약서와 참외를 동시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은 서류의 날카로운 글씨가 빛났고 한쪽은 노란빛 참외가 향기를 뿜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참외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온기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돈은 내일의 값일 뿐이지만 참외는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불빛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은 팔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처럼 남겨두기 위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개발이 현실이 되자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포크레인 소리가 마을을 울렸고 도로가 뚫리고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고 제 밭은 마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땅을 팔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텅 빈 집들 사이에서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집스럽다 했고 어떤 이는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개발업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오를 수 없을 만큼의 값이었습니다. 계약서 위 제 이름만 쓰면 제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밭둑에서 뛰어오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에 참외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참외는 세상에서 제일 달다며 입술에 노란 과즙을 묻히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잊고 있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돈은 아이의 웃음을 살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밭은 사라지고 기억도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외밭을 지킨다면 이 웃음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맺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개발업자의 표정은 차갑게 식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돌밭이라며 버려졌던 이 땅이 이제는 제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밭둑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덩굴 위에 내려앉았고 노란 참외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결국 주인에게 대답을 해준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밭이 제게 준 대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을 담은 삶이었습니다. 참외씨처럼 작아도 버티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왜 그 큰 돈을 두고도 땅을 팔지 않았냐고. 고집스럽다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붙잡은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밭은 단순한 참외밭이 아닙니다. 손주들이 뛰놀며 웃음을 배우는 놀이터이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돌밭이라 버려졌던 곳이 이제는 모두가 찾아오는 희망의 밭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덩굴 사이를 거닐 때 저는 제 인생을 거울처럼 봅니다. 돌을 치우던 시간, 쓰러진 싹을 일으키던 손길, 장맛빛 속에서 떨던 밤들까지 모두가 이 밭에 남아 있습니다. 참외는 해마다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 수확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제 삶이 견뎌낸 세월의 결실이었습니다. 노란 열매를 따서 손주 손에 쥐어주면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주는 자주 말했습니다. 할머니 참외는 세상에서 제일 달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웃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여전히 땅 일부를 농사짓습니다. 남은 땅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흔적이자 내일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씨앗을 심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것을 압니다. 제 삶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참외씨처럼 자란 희망이 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해가 지고 노을이 밭을 물들입니다. 덩굴 위에 맺힌 참외들이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작아도 버티면 언젠가는 빛난다고.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리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왜 큰 돈을 두고도 땅을 팔지 않았냐고. 하지만 참외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작아도 버티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씨앗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